텅 빈 정류장을 비추는 달빛 한가운데 이름을 지키지 못한 사람. 아니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아직까지 학생들이 안 오는 거지? 이거 지금 지각자 속출입니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우리 KBS가 냉정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조금 부진했던 친구들 걷어내신 게 아닌가. 벌써 나고자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그 지각자들에게 벌금을 좀 걷어야겠어요. 어우, 좋습니다. 1분에 10,000원. 이 정도 하면은 사람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아가지고 우리 수업 끝나고 80 야간 포차로. 그것처럼 바로 디프리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천용길 기자. 네. 딸그락. 짠! 전용길의 첫. 우리가 어디 산다고요? 너무 식상하다. 맨날 나오는 사람 또 나오고 7년 나오는 사람. 수도꼭지죠. 아니 지금 옆에 또 지금 아주 새로운 분, 완전 뉴페이스입니다. 저도 일본에서 온 레이짠이라고 합니다. 대구를 사랑하고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더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 소문시장에서 시작하고 수소문까지 가는 감사합니다. 한국말 진짜 잘해요. 반구에는 왜 오셨어요? 대구에는 또 왜 오셨습니까? 대구 사투리 할 줄 아십니까? 예. 무서워 진짜. 반갑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자리가 하나가 더 비었어요. 아니, 이쯤 되면 또 와야 되는데 오늘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우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우 지각생 왔습니다. 아이고 땡땡만이에요. 아우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네. 우리 임신부는 편하게 늦어도 아무 상관없어. 사랑을 듬뿍 품어 더 반짝이고 있는데요. 아메고사 칠대요. 아니 어장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아니 몸도 무거운데 오늘 웬일이에요? 아니 사실 또 태교에는 공부하고 배우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뭐 배움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한번 제대로 배워보려고 왔고 사실 뭐 애 낳기 전에 경력 단절도 좀 막을 겸 해가지고 그러니까. 겸사겸사 왔습니다. 오케이 잘 왔어요. 우리 팔공야학은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 온 것 같으니까 선생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 선생님 모셔볼까요?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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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뭐 팬클럽에서 나오셨습니까 윤기라 쌤? 네. 아니 너무 이제 두 분이 친밀해 보이셔가지고 아니 무슨 사이예요? 제가 다니고 있는 안동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에서 제 지도 교수님이시거든요. 지도 교수님. 네. 게다가 우리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발굴해낸 그야말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오늘은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 여성분들의 항일 투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편안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아는 분이라고 하면 유관순 열사? 맞아요. 그리고 또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 씨가 연기했었던 남자 요 정도까지인데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도 또 많은 분들이 계셨다고 하니까 궁금하네요. 선생님. 그래도 그 남자연 지사를 알다니 대단합니다. 이 정도야? 근데 말이죠. 이 독립운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일본에서 오신 매장에 계시니까 혹시라도 좀 불편하시거나 좀 나중에 좀 고생을 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일본 사람이니까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대요. 네, 레이짱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특별한 자리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배움은 누구에게나 어떤 분들에게나 다 열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레이짱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도 저 혼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땡땡이와 함께니까 열심히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맞습니다. 집중. 오늘 이렇게 뭔가 다양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저도 훨씬 더 기대가 되고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돼 있는데 네, 네. 이게 오늘 수업 제목인 거죠, 선생님? 수업 제목이 그 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의 그 주제로는 좀 의아할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네, 우리 네. 부모님들이 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아, 너네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마. 네, 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네, 하는데 독립운동인데 네. 나의 길을 따르지 마. 네. 그러니까요. 제가 만약에 이분들이라면 나처럼 사는 시대는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이분들의 활동에 중요한 에너지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조금 세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내 후손들은 나처럼 살지 마시게 나처럼 사는 세상을 만들지 마시게 라는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네. 독립운동가 이야기 참 관심이 많고 요즘 또 시류가 또 관심이 많이 쏠리기는 하지만 네. 그런데 하필이면 맞죠. 네. 지금 8월도 아니고 10월이란 말입니다. 네. 네. 왜 하필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10월에 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럴 이유도 없죠, 사실. 우리가 꼭 뭐 3월이나 6월이나 8월이나 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저는 오히려 좀 반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그 어머님들의 이야기고 우리 한국 근대사가 100년 역사인데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서사들이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무슨 날이 되어야 이분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그게 오히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맞아요. 우리 수영 학생이 이 법만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선조들이 봄에는 어떻게 독립운동했을까? 가을에는 어떻게 했을까? 네. 이런 공부를 매번 해야 돼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왜 꼭 학교 다닐 때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질문하는 되게 얄미운 학생 같으세요 지금? 네, 제가 우리 또 강윤정 선생님 제자거든요. 제자신가요? 마시오 선생님. 선생님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신 것 같아. 선생님 빨리 수업 시작해 주세요. 네. 선생님, 잠시만요. 네. 레이장이 지금 계속 아까부터 딴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그럴 리가? 아니요. 아니었는데 나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뭔가 궁금해서 뭘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네네. 미리 수업 네. 내용을 알아봤는데 네. 네. 아니 지금 그러면은 선생님들 직접 여쭤보세요. 감사합니다. 일본 안에서 또 그릭 운동은 일어났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본 안에서도 그 항일 투쟁이 다양한 그 인연과 방법으로 일어났죠. 우선 1919년 3월 1일에 서울에서 3.1운동이 이제 시작되는데 배경에 바로 일본에서 유학하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2월 8일에 선언을 했다고 해서 28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그 전용길 학생? 네. 기억이 안 난다. 그는 모른다. 아니지 어리니까 알겠지. 대학원을 다니시는데. 네. 제가 28 독립선언에 대해서는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라도 누가 기억나는 분 없을까요? 얼굴이 빨개진다. 아주 대표적인 그 아나키스트였던 박열이 활동했던 그 바로 공간이 일본이기도 하고요. 박의열은? 네. 올해가 또 특별히 1923년 간동 대진제가 일어났던 100년이 되는 해이죠. 그때 그 체포가 되어서 고초를 이후에 굉장히 많이 겪었던 그다음에 경북분으로는 주간 김지섭이라는 분이 있죠. 24년에 일본의 항거 앞에서 의열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본에 조직되었던 신간의 조직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항일운동 단체였고 다양한 그 투쟁들이 일본 안에서도 전개가 되었죠. 근데 저는 지금 자존심 상하는 게 네. 우리 일본 학생 레이짱도 이렇게 열심히 날카로운 질문하는데 네. 지금 천영길 학생 뭐 합니까? 본인 전공이잖아요. 아우 레이짱이 질문할 기회를 주려고 제가 일부러 참고 있었어요. 질문 좀 해보세요. 제가 오늘 선생님께 제대로 된 질문을 하겠어요. 레이짱은 두고 보세요. 이 3.1 운동이 네. 대구에서는 3월 8일 날 처음 네. 일어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에요. 오, 그래서 네. 거기에 맞춰서 네. 우리 3월 8일 날 신명여학교 학생분들이 네.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닐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넘어갔어요. 네, 논문 통과가 점점 뿌려지고 때문에요.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은 좋았어.
독립유공자라고 하면 흔히 독립운동을 하셨고 또 그 활동한 내용들이 자료로 증빙이 되는 분 가운데 독립운동의 이렇게 그 정도에 따라서 서훈 등급을 나누어서 이렇게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공자로 포상을 받으신 분의 숫자가 현재 그 17,848명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여성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50명 정도의 그 독립유공자들이 있고, 650명. 네, 또 대구 경북 지역 전체 독립운동 유공자는 한 2,480여 명에 가깝습니다. 여성의 숫자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네. 34분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으셨고, 또 포상을 받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는데 독립운동 하신 분이 저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독립운동가 하나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그냥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이면에 있는 그런 많은 일조하신 분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북 대구가 보수적인 도시잖아요. 네. 그래도 그런 도시에서도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보수적인데 이게. 경북 지역은 사실 우리가 선비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이제 그분들은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냥 평상시처럼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고 평상시처럼 우아하게 책상머리맡에서 책을 읽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라의 그 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을이나 도를 구현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목숨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대적 언어로 얘기하면 이분들은 보수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조선 왕조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그 서구의 학문이나 사상을 수용하고 나아갔던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대구는 의병을 했던 분들이 더 많았을까요? 1910년 이전에 애국 개몽운동의 길로 갔던 분들이 더 많았을까요? 애국 개몽운동입니다. 네, 대구라는 지역 도시 특성상 진보의 길, 그러니까 서구의 사상을 수용하고 입헌군주제라든가 이런 이제 정치 체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늦은 밤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교를 그 설립하고 해서 좀 더 민지를 일깨워서 부강한 나라의 기틀을 만들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던 이 큰 두 개의 흐름이 바로 1910년 이전의 흐름입니다. 대구 지역이 갖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경북은 이 항일투쟁의 역사에서 시기가 굉장히 험난하고 국권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고 한편에서는 보수가 또 한편에서는 진보가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어떤 역사든지 보수만 존재하고 진보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데는 늘 이 양자가 서로 조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경북 지역은 독립운동가가 상당히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 3.1운동에 참여했던 대구, 경북 여성들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항일투쟁의 역사에서 그 시작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 바로 대구이고 1919년이 되면 대구에서도
여성들의 3.1 운동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이런 특징들이 이제 있습니다. 특히 우리 3.1 운동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학생층들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신명여학교 출신들이 3월 8일 날 서문박 고 시장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에 대거 참여를 해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임봉선 같은 이제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임봉선이라는 분은 구미 출신이에요. 구미 출신이지만 대구 신명여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신명여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교사로 활동을 합니다. 이제 그 무렵에 3.1 만세운동 소식이 이제 들려왔고. 조국 광복. 얘들아, 우리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해. 포기할 수는 없어. 노력해야 나라를 구할 수 있어. 천중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가자. 창문 열고 던져줄 때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천천히 동하고 바다가 뜬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1년에 옥고를 치렀던 분이 바로 이 임봉선이라는 이제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본적이 칠곡군, 네, 인동면, 진평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대구부 남산정 사립신명학교 기숙사가 이제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교교사 이렇게 이제 그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만 이제 그 중에 특히 이제 좀 지도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체포가 되고 옥고를 치르는 분들이 이제 상당수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임봉선이라는 분입니다. 선생님 그 혈서 쓰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천에 그 살고 있었던 이 김정희라는 분을 가감히 만세를 그 혼자서 부른 분이에요. 근데 왜 혼자 하신 거예요? 그 영천에서 만세운동이 활발하지 않았어요. 만세운동 영천에서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분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이제 혼자 나갔던 분이에요. 눈물 진 나의 뺨을 쓰다마 주면서도 다른 손은 칼을 거두지 않네. 또다시 사라져 산산이 보고 만세! 대한민국 독립 만세! 만세!
대한민국님 만세! 만세! 고운 그대 얼굴에 피를 닦아주오. 누이, 제발 잘못했다고 말해. 누이의 과오라고 인정하면 가볍게 심할서낙 쓰고 끝낼 일이야. 제발. 난 잘못이 없다. 난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합방은 불법이야. 누이. 우리 누님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오. 다시는 대한민국님 만세! 난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약소민족을 압박하고 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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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뜻이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정신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먹은 마음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만세를 불렀다라고 이제 합니다. 판결문에 보면 이제 김정희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때 이분의 연세가 몇 살이었어요? 24세. 네, 아우 역시 훌륭합니다. 여기 보면은 24년이라고 돼 있죠. 여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죠? 주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피고를 징역 8월. 네, 징역 8월에 처한다. 한 번 정도 이렇게 옥고를 치렀으면 꺾일만 하잖아, 그죠? 근데 이분은 꺾이지 않고 20년대도 이제 활동을 이어갑니다. 뭐 여성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신간회라는 조직이 1927년에 우리 국내에서 조직이 되거든요. 이제 자와 우를 아우른 요 신간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요 신간회는 일본에도 지혜를 두고 있었어요. 특히 이분은 신간회 동경지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결혼을 하셨던 분이었고, 또 결혼을 했다라면 8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가정에 돌아가셨을 텐데, 왜 일본에서 이분 이름이 확인되는지.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분은 다른 김정희일 것이다라고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소를 보니까 영천이에요. 이분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일본까지 갈 수 있었을까? 사실 그것도 저의 이 뭐라 그럴까, 선입견이죠, 그죠? 편견이에요. 선입견, 편견. 그런데 어떤 그 기록이 하나 이제 등장하게 돼요. 대한민국 독립 만세! 이제부터 난 당신의 아내가 아니오. 당신 가정 사람이 아니외다. 선생님. 네. 이게 일각에서는 네. 이 여성들의 이러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폄하되거나 조금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선입견 비슷한 것이 이제 뭐 무장투쟁이라든지 뭐 의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세운동, 만세 한 번 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네. 가지느냐 네, 네.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지금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그죠? 저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나라를 잃은 경험도 없고 전쟁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일상이 굉장히 버거워요, 그죠? 오늘 해야 될 일, 뭐 내일 또 해야 될 일,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을 깨는 일들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일상을 깨고 나가서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만세 시위의 방법으로 항일투쟁을 했기 때문에 3.1 독립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3.1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3.1 만세 시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시위 현장에 그 당시 여학생이나 이런 여성분들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타자의 시선에서는 굉장히 생경한 장면이었어요. 특히 당대 남성들의 시각에는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거리로 나와서 만세를 부르는 장면은 굉장히 좀 놀라운 광경이기도 했고, 특히 그 현장을 탄압하는 그런 모습은 타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이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3.1운동이 있고 나서 직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상해에서 수립이 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첫 그 임시헌장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거긴 남녀라는 게 들어가요. 여성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3.1운동이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결과이고 또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이 들어간 국호가 탄생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공화주의 국가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3.1운동이었고 또 그 현장에 여성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 만세 그냥 한번 부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는 시각은 자신을 돌이켜 보면 뭐 답은 명확할 것 같아요. 사실 한 발 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이분들을 바라봐줘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빈 들의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누군가 꽃이 진다고 말해도 난 다시 씨앗이 될 테니까요. 그땐 행복할래요. 고단했던 날들 이젠 잠시 쉬어요. 또다시 내게 봄은 올 테니까. 빈 들의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